스펙은 한 95% 정도가 액면가가 2,000원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뭐 프리미엄 없이 공모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모 참여할 때 좀 부담이 없으시겠죠. 미국의 사례를 봐도 스펙이 계속해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난 공모주는 내가 그때그때 참여하되 나는 스펙이란 걸로 미리 쫙 좀 돈을 투자해서 깔아놓고 안정적인 수익은 뭐 원금 플러스 이자는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사장님, 오늘 주제가 스펙이잖아요. 네. 이 스펙이 공모주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는. 저 스펙을 공모를 통해서 상장을 시키니까 일종의 공모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스펙 투자가 좀 더 안전하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렇죠. 안전하죠. 네.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먼저 스펙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네. 보통 공모주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면 12,000원에 공모를 한다. 네. 그러면 액면가가 얼마인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모르죠, 그냥. 액면가보다 대부분 굉장히 비싼 가격에 공모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알죠. 네. 그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뭐 영업도 잘하고 굉장히 큰 회사로 상장을 하면서 얼마에 상장을 했냐면 주당 30만 원 했어요. 비싸죠. 근데 그때 되게 핫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몰렸었죠. 저도 샀어요. 아, 그랬구나. 액면가 얼마인지 기억해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네. 공모 가격은 30만 원이었고 액면가는 100원이었어요. 100원짜리를 29만 9,900원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자, 이거 사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미 영업을 잘하는 회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펙을 공모할 때는 처음 만들자마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액면가 그대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스펙은 한 95% 정도가 액면가가 2,000원이에요. 좀 특이하죠. 얼마에 공모한다고요? 2,000원. 맞아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 없이 공모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공모 참여할 때 좀 부담이 없으시겠죠. 자,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이 2,000원에 공모해 놓고 바로 상장을 시켜주긴 하는데 이 스펙이라는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유령 회사예요? 간판만?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별다른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뭘 만들거나 서비스, 그냥 회사 자체만 있는 형태가 바로 스펙입니다. 돈만 받는? 돈만 모아서. 네. 그런데 아무 영업도 안 하고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다 보니까 돈도 쓸 데가 없죠. 네. 그래서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에다가 돈을 그대로 예치를 해놔요. 예치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자 나오죠. 그래서 이자를 계속 불려 나가고 이 회사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여기까지 한번 딱 끊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저는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출신인데 기획사를 차려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장이에요. 가수들도 있고 뭐 연기자도 있고 뭐 개그맨도 있고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 아직 뭐 하이브나 JYP처럼 상장돼 있진 않아요. 작게 하고 계시군요. 네,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야, 이 한류를 세계에 넓히기 위해서는 나도 상장이 돼서 큰 회사로 한번 점프업 하고 싶어. 이런 니즈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장할 수 있지 하고 알아봤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고 돈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상장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나는 비상장 회사예요, 지금. 네. 근데 세미 씨가 상장 회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회사가 될까요? 그 합병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상장 회사가 되겠죠. 네. 그래, 그러면 나는 이미 상장되는 회사랑 합병을 하면 좋겠다. 그 대신 나보다 덩치가 큰 회사랑 합병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난 경영권도 잃고 아마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작고 만만한 회사를 인수해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하면 내가 경영권도 유지하고 상장 회사도 되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상장된 회사들을 쫙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회사인데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회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뭐 하는 회사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를 위한 회사야. 널 위한 회사야.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야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스펙의 뜻을 풀어볼게요. 네. SPAC가 스펙이란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원어는 뭐냐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예요. 인수라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펙은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인수. 그렇죠. 나를 잡아먹을 회사가 와서 나랑 합병되는 것을 기다리는 회사가 바로 스펙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까 처음에 세미가 말한 것처럼 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스펙의 목적은 합병. 합병되면은 아무래도 장외에 우수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주가가 점프업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스펙한테 나랑 합병할래? 라는 제안을 못 받는 거예요. 일종의 무풀인 거죠. 아, 관심이 그러면 없구나.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된 다음부터 2년 반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청산을 하게 돼 있어요. 회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네네. 거예요? 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해체당하면은 큰일 나겠지만 네네. 아까 처음에 공모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어디에 놨다고요? 예치해 놨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뭐가 붙어요? 이자. 그래서 그 주주들한테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투자 원금하고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스펙의 기본 목적인 합병에 성공하면 주가가 뜰 테고 그리고 합병된 주식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합병에 실패해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보너스가 있어요. 네. A란 회사랑 B란 회사랑 합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일종의 결혼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사회에서 자, 우리 합병합시다. 이거 갖고 안 돼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뭐를 열어야 될까요? 주주총회. 정답. 주주총회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연히 대주주들이 그래 우리 합병하기로 했어 해서 어차피 투표해봤자 합병은 될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내 주식을 매수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아, 나 나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를 좀 높은 가격에 사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펙을 갖고 있다가 합병을 한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뭘 행사할 수 있다?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면 좀 높은 가격에 그 회사에서 사줘요.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펙 보니까 네. 뒤에 뭐 스펙 1호, 2호 이런 게 붙던데. 네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스펙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펙 앞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면 삼성 스펙, 대신 스펙, IBK 스펙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즉 스펙 앞에 있는 이름은 무슨 회사의 이름을 딴 걸까요? 이건 그냥 돌발 퀴즈입니다. 자산운용. 내가 원하는 오답이에요.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증권회사 이름이에요. 증권회사.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스펙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증권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스펙을 잘 만들고 나중에 합병도 잘 시키는 증권회사가 뭐지를 보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BK 증권회사 만들었다. 처음 만들었다. IBK 스펙 1호. 두 번째 만들었다. IBK 스펙 2호. 이렇게 이름을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 회사가 스펙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막 29호, 30호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스펙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각 증권사에서 스펙 성공을 제일 많이 누가 시켰나. 요 자료 한번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은 스펙을 고를 때 어차피 스펙 자체는 어떤 회사라고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없는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종이 회사, 페이퍼 컴퍼니.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할 게 없어요. 돈은 받아다가 다 예치해놨지. 그 증권시장에 상장만 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선택을 할 때는 뭘 보는 게 좋냐면 어느 증권회사에서 만든 스펙이냐. 증권회사는 스펙을 상장시킨 다음에 가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누구 합병할 회사 없나 이걸 열심히 찾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합병을 잘 시키는 게 그 증권회사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 뒤에 있는 호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에 있는 증권회사 이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해본. 근데 많이 만들어서 많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계속 청산하면은 조금 없어지는 무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스펙은 어차피 성공해서 빠져나가나 실패해서 빠져나가나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다는 건 맞는 말인데 성공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 누가 많이 보냈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합격률?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네. 뭐 청약 경쟁률도 보기도 하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막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를 스펙은 어떻게 판단을 그렇죠. 하는 게 사실 좋을지.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그렇죠. 우선이니까. 어차피 페이퍼 컴퍼니니까. 그나마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증권회사에서 만들었는가 보는 게 1차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합병하려고 할 때 그 합병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합병하려고 하는 회사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비전이 없다. 그러면 뭘 행사하는 게 낫겠어요? 매수 청구. 그렇죠.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됐어 하고 나오는 게 좋고, 이 회사가 너무 매력적이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방법은, 그러면 혹시 내가 배정받은 스펙은 내가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나온 스펙이 더 있나? 해서 더 살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스펙은 내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스펙은 그 다음에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준다 그랬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뭘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살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3년 기다리면 원금 플러스 이자 나오지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네네. 그러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매도. 주식시장에서 매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펙은 유동성도 풍부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펙은 스펙 자체를 분석한다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고, 네. 그 대신 스펙하고 합병하려고 하는, 스펙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 회사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공모주라고 하면은 뭐 대여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몰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스펙에도 좀 그렇게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는지 사실 뭘 보고 사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장을 할 때 정말 괜찮은 회사고 검증이 됐고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회사들은 어느 시장에 상장했어요? 코스피에. 코스피. 근데 그거보다 조금 기술력은 있지만 뭐 그렇게 안전하진 않고 코스피까지는 아닌 회사들은 코스닥에 상장할 네. 테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좀 번거롭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회사들이 이제 스펙 상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스펙 제도는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은 공모주를 통해서 상장되는 회사들보다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가 더 많아요. 안 믿는 표정인데요.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미국 스펙을 한번 사봤어가지고 미국 스펙도 사보셨어요? 그거를 사봤어요. 네.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요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서클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들어봤어요. 네. 그럼 그 서클이라는 회사는 지금 상장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상장했냐면 미국 주식시장에 빈 텅텅 페이퍼 컴퍼니인 스펙을 인수하면서 상장을 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뭐 서클이라는 회사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루시드 그룹이라고. 저예요. 그거구나. 그건 루시드 그룹이 잘못된 거지 그 스펙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루시드 그룹도 스펙으로 상장했고, 네. 또 하나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거기도 이제 스펙으로 상장했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와서 말씀드려 보면은 혹시 애니팡이라는 저 한창 빠졌었는데. 그게 네. 조금 된 그 네. 회사가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스펙을 인수하면서 상장을 한 사례고요. 아이들이란 아이돌 아시죠? 네, 네, 네. 그룹. 그다음에 펜타곤이라는 그룹, 또 지금은 이은지 개그우먼, 네네. 이분들이 소속된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상장돼 있는데, 네. 우리 스펙 2호라는 스펙을 합병하면서 상장이 된 케이스예요. 물론 그 상장할 때는 아이들은 없을 때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펙 자체는 뭐 평가할 게 없어요. 다만 한다면 그것을 발행한 증권회사를 한번 보는 정도, 그리고 합병할 때 그 회사를 보는 게 좀 유의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펙 네. 상장에 실패하는 네. 요인이 정말 다양하겠지만 네네네. 대체로 주된 요인이 뭐예요? 주된 요인은
이제 향후 전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스펙에 상장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한다든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 보통 스펙 상장하는 회사들이 돈을 막 엄청 버는 회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벌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병 비율을 뭐 몇 대 몇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스펙 증권회사에서 야 그거 니네 너무 너희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안 해. 그럼 합병 안 해. 이런 경우도 있겠고 우리 둘은 그래 그럼 해볼까 하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 그거는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줄 수도 있어 못 믿겠어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네. 공모주 시장도 그렇고 오늘 얘기를 해주신 스펙 시장도 그렇고 전망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스펙이 왜 도입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공모주 시장이 조금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머니 게임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균등 배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씩 갖고 있는 분들께서 돈 쫙 넣었다가 공모 청약할 때 몇 주 딱 배정받고 쫙 빼고 공모주 상장하는 첫날 쫙 팔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진드거니 자본시장에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뭐 같이 성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머니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스펙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돈을 좀 내놓고 여기에서 상장이 되면 공모보다는 훨씬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나름대로 건전한 장기적인 투자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키워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각도이기 때문에 저는 공모주 시장과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의 자본시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미국의 사례를 봐도 스펙이 계속해서 잘 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공모주 청약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만 난 공모주는 내가 그때그때 참여하되 나는 스펙이란 걸로 미리 쫙 좀 돈을 투자해서 깔아놓고 안정적인 수익은 뭐 원금 플러스 이자는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때를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스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스펙의 장점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죠? 뭐에 성공하면? 인수합병. 그렇죠. 두 번째, 안전성인데요.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주주총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권 행사할 수 있고 만약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3년 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됐죠. 마지막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중간에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어디에 상장돼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스펙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